이봉의 독서 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 여행의 이봉입니다. 책은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는 한 권의 책이 미래를 결정하고, 책은 지식을 낳고 지식은 꿈을 키웁니다. 독서는 생각을 기르고 안목을 넓히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과거와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책 한 권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든 지혜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즐거움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정지우저 사랑이 묻고 인문학이 탑하다라는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곡으로 배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작곡상을 받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겨울들 어두운 밤안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로 다시 지우렵니다.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피고 싶어라.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 쓰여진 그 편지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꿈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피고 싶어라. 사랑하는 사이는 항상 서로를 다정하게 배려하고 존중하며 헌신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동료에게 하지 않는 무례를 서로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삐지기도 하며 눈치껏 내 상태를 알아주지 못하면 짜증을 냅니다. 어릿광 부리거나 칭얼대고 깊이 의존하며 내 감정을 알아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은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 볼 때는 대개 무례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귀엽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당신은 나한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때때로 그런 일들이 허용됩니다. 달리 말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간혹 유소년기의 아이가 됩니다. 이를 퇴행으로 본다면 사실상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런 퇴행이 허용되는 거의 유일한 상대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아기 이후에 사랑을 통해 다시 부모와 똑같은 존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부모가 되기도 바라고 자기는 아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울적한 걸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상대가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퇴행 현상은 완전히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한정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달라질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숙한 어른으로서 서로를 동료처럼 여기는 삶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역할의 역동성을 나눌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점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고유하고 가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는 모든 역할이 오간다는 점에서 세상의 모든 관계이기도 합니다. 노래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영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입니다.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데 떠나간 그 사람은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렇게 쉽사리 떠날 줄 몰랐는데 한마디 말 없이 말도 없이 보내긴 싫었는데 그 사람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렇게 쉽사리 떠날 줄 몰랐는데 한마디 말 없이 말도 없이 보내긴 싫었는데 그 사람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조율은 부모와 아이 간 일종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매우 예민한 차이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반사적 작용에 가깝습니다. 조율을 통해 하는 사랑의 존재는 평생 아이를 지지해주는 마음의 힘이 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독립적으로 삶을 모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은 채 안전을 보장해줄 무언가를 지니고 있거나 내면이 힘으로 가득 찼다고 믿을 때 모험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 삶을 집어던지고 도전하며 삶을 만들어갑니다. 어릴 적 조율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랑의 존재는 우리 인생 내내 따라다니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원이 됩니다. 호기심, 창조력, 상상력, 모험심 등이 이 조율 경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깊은 사랑을 나눈다는 것, 혹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런 조율 경험을 다시 소환하는 일입니다. 현실의 온갖 잡다한 의무, 평가, 강박을 잊고 사랑의 감각에 깊이 몰두하는 것, 그 자체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이례적인 경험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만들어 나가는 삶입니다.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삶에서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이루는 리듬감의 상태 말입니다. 아내와 산책을 나서고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듣고 동네 골목 여행과 서로 싹이 돋는 나무를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같이 할 때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조율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 인생에서 나의 삶이 타인의 삶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단지 함께 존재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무언가 증명되는 세계가 있다면 그것이 사랑의 세계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경애의 옛 시인의 노래를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누군가를 절실히 사랑하는 시절 우리는 때로 묘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나와 무관한 일로 상대방이 아픔을 느낄 때 이상한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프랑스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는 누구나 겪을 법한 그런 사랑의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거리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곧 너이고 너는 곧 나입니다. 나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고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 나의 꿈은 너의 꿈이고 너의 희망은 나의 희망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강렬하게 동일시되려는 욕망을 느끼지만 상대의 감정과 온전히 동화되지는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 완전한 동일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상대가 자기만의 이유로 고통스러울 때 나와 상대는 결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에 최선을 다하되 사랑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계속 그 사람만을 바라보며 그 속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둘인 동시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각자의 삶에는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봐주지 않음에 아쉬울 수 있지만은 그럴수록 곁에서 가만히 거리를 두고 단지 위로가 필요할 때 매만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되 압박하지 않고 당신만의 고통과 삶을 허락하면서 우리는 단단한 거리감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익혀나가야 합니다. 정원의 허무한 마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마른 잎이 한입들이 떨어지던 지난 가을날 사무치는 그리움만 남겨놓고 가버린 사람 다시 또 쓸쓸히 낙엽은 지고 잔소리 기러기 울려가는데 돌아온 그 사람 소식 없어 허무한 마음. 에리 프롬은 자기 애와 이기심을 구별합니다. 이기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받는 일에만 기쁨을 느끼고 무엇을 얻을지 고민하는 마음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랑은 우리 자신의 생명, 행복, 성장, 자유에 대한 긍지이며 이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에리 프롬이 말하는 사랑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기의 생명을 줌으로써 타인을 풍요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란 어떤 사람을 소유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넘치는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에리 프롬의 사랑과는 다소 낭만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혹은 최소 한 시절 동안 나와 함께할 사람이 어떤 조건의 사람인지 따져보는 일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누구보다도 나 옆에서 가장 많은 시기를 함께 쓰고 고민을 나눌 연인 혹은 반려자가 좋은 사람이기 바라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에리 프롬이 보기에 그것은 적어도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일종의 연인 관계 혹은 결혼 관계라는 독특한 계약 관계에 딸려오는 한 측면일 뿐입니다. 사랑 자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서로에게 생명을 주면서 서로를 더 성장하게 하고 삶을 창조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연의 가을비 우산 속입니다. 은처럼 쌓인 거리를 나 혼자서 걸었네. 미련 때문에 흐르는 세월 따라 잊힌 적 얼굴이 왜 이러지 속눈썹에 또다시 떠오르나.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딜 갔나. 아픈 가슴 달래며 찾아 헤매이는 가을빛 우산 속에 빛을 내친대. 잊어야지 언젠가는 세월 흐름 속에 나 혼자서 잊어야지. 잊어봐야지. 슬픔도 그리움도 나 혼자서 잊어야지. 그러다가 언젠가는 잊어지겠지. 정다웠던 그
요즘 사랑의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을 고를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어울릴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고르는 사람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인생의 보탬이 될 것인가를 항상 사랑의 핵심 언저리에 둡니다. 이런 관점은 사랑에서 매우 수동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사랑 자체를 무엇을 받을 것인가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게 사랑을 줄 만한 적절한 사람을 고를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고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주는 사랑보다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사랑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이 질타를 받는 세상이지만은 반대로 상대방에게만 달린 문제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때도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와 더불어서 나는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일까? 나는 상대방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존재일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만큼 나는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런 지점을 먼저 고민하고 사랑의 기본적인 태도를 지니는 성찰이 항상 중요합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를 선물하는 과정이며 가치를 얻기 위해 자신을 내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신계행의 가을 사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단풍 일면 그대 오고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낙엽 지면 그대 가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파란 하늘 그대 얼굴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새벽 안개 그대 마음 가을 오면 가지 말아라 가을 내 맘 마련아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이 소리는 그대 목소리 플라톤의 향연에서 아리스토파테파네스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사랑, 즉 에토스를 따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을 원래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남성과 여성,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등 두 사람이 하나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점점 더 강력하고 오만해지자 제우스가 번개를 내어 인간을 양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이 된 개체는 각각 여자와 남자를 찾아 헤매게 되었고,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이 한 몸을 이루던 개체는 같은 성을 찾아 헤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지만은 이러한 에로스의 신화는 그 이후로 수많은 철학자나 문인들이 인용할 정도로 사랑의 핵심을 담았다는 평을 받습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인간에 불과하며 나머지 반쪽을 찾아 온전해지고자 사랑을 갈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자 인간은 사랑을 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이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조금씩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맞이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이는 오늘 내가 준비하고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책을 읽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책이라고 하면 대개 고전을 들먹이고 고전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온갖 비평을 이겨내고 살아남아서 널리 애독드는 시대를 초월한 걸작을 말합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력과 창의성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최시찬, 진행의 이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